저리여 어서 가서 주님만 어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 주시니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진토에 붙었다. 이 진토라는 건 땅바닥이고 진토에 붙었다는 건 완전히 이거 뭐 참 다른 사람들이 지리기고 가는 그 길바닥이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영혼이란 말에 이래 이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소망을 가지는, 그런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인류사 이해라 해가지고 지금 넘어오는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에서, 현재적인 인류사, 한편 우리 역사면서도 앞으로 인류사가 되죠. 다른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인류사 중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류사라든지 국가의 역사잖아요. 단위 국가의. 또 개인의 또 어떤 이력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대개가 앞에 있었던 역사, 앞에 있었던 인류사, 앞에 있었던 나라 역사, 그 다음에 나의 과거, 이 세 개가 현재에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것을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역사를, 인류사를, 내 개인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죠. 대개가 역사라 그러면은 역사에 대한다, 인류사를 이야기한다 그럴 적에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류사라 그러고 역사라 그러는데 지금 있는 내용을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죠. 역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라 그러지. 미래 앞으로 될 일. 역사라 그러면서 인류사라 그러면은 구조가 과거에 있는 것을 현재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는 뭐냐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과거의 역사 어떤 내용이라든지 간에 지금에 맞춰버리면 그게 맞지를 않아요. 지금에 있는 거, 과거에 있는 거를 지금 해놔버리면 지금 역사를 해갖고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해석해서 이거는 이렇고 과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렇다 라고 지금에 있는 입장에다가 맞춰놔버리면요, 그걸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엉터리 된다니까.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 과거사가 우리나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서 과거에 있는 것을 다르게 하는, 그 당시에 기록을 하는 사람이나 평가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요, 우리 실록에 이조실록이라고 보다도 하여튼 이조시대 때 역사가 많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다니까.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당대에 어떻게 본다
라는 기록을 하면 이걸 지금 보면요, 전부 다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볼락하는 눈에서 보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에서 지금은 추정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중에서 금인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 두 개를 갖고 있을 적에 금인정은 완전히 이건 사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시각이에요. 적어도 국정 교과서는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볼락하는 시각이니까 그래도 객관적이지. 역사 부분은 국정 교과서가 돼야 되는데 금인정 교과서로 한다. 그러면은 다음에 보면은 그 시각은 전부 다 날조 왜곡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입장이 보니까.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럴 것이다, 앞으로 그게 날조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도 단지 추정이냐? 그게 추정이 아니라는,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저 또 서북공정인가 또 있어요. 서북공정 이렇게 하고 저 몽고 옆에 터키, 불교, 오래된 불교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태국 말고 저 북쪽이니까. 그 잘 나오다. 아직 중국에서 뭐 통제를 해갖고 일반 사람들 역사를 잘 알리지도 않는 저쪽에 오래된 불교를 간직하고 있다 해고 그 참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 역사, 중국 역사 속에 막 집어넣고, 우리나라 만주 땅 근처를 전부 다 자기들, 우리나라 고구려 땅, 만주 땅, 이걸 전부 다 지금 중국에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북공정이 바로 과거에 있는 역사를 지금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길이 없지. 일본이 역사 왜곡하지만은 바로 일본이 바로 그런 형태. 일본뿐만 아니라 당장의 북한의 그 주체사상, 역사 이야기 비춰보면은 한반도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다르게 되어 있는지. 이게요, 대한민국의 금인정 교과서가 그런 전체를 밟는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역사라는 것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는 역사를 보는 시각을 일률적으로 둘 수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 중국의 과거 역사, 일본의 과거 역사, 각 나라마다 과거에 있는 역사가 있는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의 어떤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지. 그게 이념이에요, 이념. 개인의 단위, 국가 단위로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 이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역사라고 할 때에 지금 여기 인류사의 예를 갖고 나오는 이 요소는 뭐냐면,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과거에 있는 걸 갖고 내 위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일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류사의 예가 지금 그런 시각으로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거, 과거에 있는 거, 잘못된 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각 사람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볼락하면요,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요, 결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갖고 인류사의 예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이야기를, 현재 있는 내용에 비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데, 요 분명한 이 현재 있는 사건을 앞으로 갖고 되어질 일하고 연결하면서 그 통으로 과거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점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방향으로 있던 것도 이제는 한 일직선상에 있는 이 내용에다가
연결하는 게 연결. 그 생선에 가지치기 하는 그런 품질 관리 이런 훈련 받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등뼈 하나 딱 그려놓고 고기 등뼈 갖고 그 다음에 갈비살 이렇게 쭉 가지들 생선 가시들 이렇게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날개 또 가지 이렇게 치가지고는 문제점들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되다가 결국은 등뼈 하나 딱 해갖고 아가미 입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현재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뭐다? 그게 하나로 탁 묶어보는 이런 시각으로 지금 인류사 이해를 이 시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류사 어떤 내용 부분적으로 있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 하고 지금 현재 과거에 있는 사건을 지금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하나의 기준선이 있다. 기준선. 기준선이 있으니까 감이 일한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그런 기준선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선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만 할 수만 있으면요. 생선뼈 하나의 기준선 나오듯이 하나의 등뼈가 하나 나오듯이 중심 어떤 갈비살이 하나 딱 나오듯이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 온 인류 단위 국가 개인의 과거 이것이 전체적으로요 하나로 나온다. 하나로. 그리고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을 비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모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도 인류사라든지 세계사 각 나라 어떤 석학들 역사의 석학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만 있다면 세계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문제들이 생각보다 빨리 해결돼요. 그런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인류 전체 미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제시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게 민주주의니까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구조를 딱 이렇게 토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구조가 나도 옳고 니도 옳고 다 옳다. 그게 서로 옳기 때문에 어떤 중심을 하나 딱 던져도 그것이 저 사람의 의견이지 나는 안 받으면 되고 나는 내대로 간다. 이게 민주라는 게 민주. 이런 것이 전 세계 인류가 한데 여기 이념으로 딱 잡혀가는 그런 구조로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 현장이 민주라고 하는 이런 구조에 우리는 또 한 번 부딪히면서 우리 민족이 옛날에 공산주의를 물리치듯이 공산주의를 대항했듯이 민주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항을 해야 되는 하나의 시점, 그 요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공산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한 공산주의 정치에 좋은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민주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사람마다 지 나름대로 자기만 옳다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혀 안 받아주는 이런 구조에 가장 어떤 그런 걸 치야 되는 가지를 치야 되는 요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그런 하나의 중요한 국민들 전체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 전체가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분명한 교회라는 단위가 사회 안에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민주라고 하는 요소에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초월한 법을 적용해서 공산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민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요소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한 거지.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폭력을 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민주라고 하는 요소에서 있는 이것보다 더 초월적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요소에서 공산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시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 가능한 이야기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응? 오늘날에 일본 같은 것도, 일본 같은 나라도 민주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초월적인, 초법적인, 민주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위 말하는 국회의사,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국회가 있어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또 법을 속에서 하나의 행정기관이 있어서 행정력을 발휘하고, 그 법이 잘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어떤 그 사법기관이 있어가지고 이 3건이 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건이 서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일반적인 민주주의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항상 옳으냐 좋으냐, 아까처럼 민주주의가 좋은 면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들 좋다 하지만 그거는 상대적이라, 공산에 대한 상대적으로 민주가 좋다는 거지, 안 그러면 전제 왕이 막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비하면 민주가 좋다는 거지,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럴 때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 분명히 국가의 어떤 통치되어지는 구조로 볼 때는 민주주의 같은데 거기에 하나의 초월된 초법적인 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황이 있잖아, 천황이. 일본 사람들. 요 구조가 바로 민주주의의 공산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한 그 구조란 말이에요. 영국도 있어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의 여왕이 있어요. 민주라고 하는 어떤 의의 어떤 운영은 되지만은 여왕의 자리는 또 다른 어떤 법이,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또 달라요. 태국도 있잖아요. 각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요새 북한과 중국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북한에 민주주의가 없느냐? 민주주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도 법이 있어요. 중국에 민주주의가 없느냐? 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중국을 공산주의 정치를 하고 북한을 공산 정치를 하느냐? 초법적인 위치에 당을 두고 있는, 당을. 국민들 전체가 필요한 법, 민주주의라고 하는 요소에는 일반 국민들이 전혀 어떤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초법이라는 그 위치에 오히려 당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당을. 노동당, 북한 같은 노동당. 하나의 이 집단들, 공산주의 어떤 신념을 일으키고 또 국가를 일으키는데 어떤 충성했던 하나의 당 무리들, 그 무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국가라는 어떤 단위, 국가라는 조직은 별개로 하고 당 조직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당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중국도 바로 그런 요소예요. 이 차이가 현재로 보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요소에 우리가 이 분리할 수 있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렇게 봐야 된다. 민주주의의 공산주의 정치 형태가 필요하다면은 민주주의의 3건, 법으로 하는 3건으로 분리되어져서 국민들에게 어떤 전체적인 것을 해서 민주라고 하는 요소로서 국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법 집행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인가 하면은 여기에 초법이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공산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즉 초법, 민주주의의 법을 뛰어넘는 위치에 공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에 연결해서 꼭 공산 자체를 그런 용도로 시작은 한 거 아니지만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에 대한 이 두 개를 합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에 약한 부분을 똑같은 어떤 국가에다가 적용을 할 적에 민주주의는 어떤 위치에, 공산주의는 어떤 위치에, 요 위치에 어떤 구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국과 북한은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다른 나라는 두 개를 같이 병행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공산이라는 이 위치를 오히려 당을 가지고 개인의 왕이면 왕 어떤 국민들이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온 국민들이 초법을 댈 수 있는 민주주의 초법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스스로 당이 국가 위에 있는 거예요. 국가 위에.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당이 하는 일을 갖고 국가의 입장으로 그 국민들을 대표한다 하면서 대외적인 어떤 외교라든지 이런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다른 나라하고 체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구조는요, 어떻게 하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지금 현재 북한이나 중국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어떤 권익이나 국민들의 어떤 요소에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제한적으로 전 인류 가운데 극히 일부분의 두 나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가 크게 붕괴가 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붕괴가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일본, 대한민국 위치가 그런 거예요. 일본을 밑에 두고 있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떤 병행하고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내용을 보고 있고, 북한은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또 다른 형태로 있다니까. 마찬가지 중국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일본과는 다른 어떤 형태로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구조냐? 어떤 구조에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느냐? 대한민국은 국민들 자체가 이 이념에 대한 이런 구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떤 이념 속에 있다, 어떤 구조에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거다, 공산주의는 어떤 거다, 이것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어느 누구든지 서로가 공감해서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민주주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다, 이 설명이 보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이 말에 빼면 그냥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가는데 자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시간 지나면 나도 뭐 다른 사람처럼 하는 뭔가 나도 그래야 되는 것 같다고 주먹 쥐고 길거리 나오고 머리에 띠 두르고 노동쟁이 하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노동쟁이 그게 분명히 민주주의 형태로서 허락된 것인데, 이것이 공산을 거쳐서 공산이 시작될 때에 공산주의가 정체로 되어질 때에 이게 나왔는지, 그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면서 현재 공산주의로 말을 해야 될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나오는, 공산주의라는 말은 쏙 빠져버리고 민주주의라고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주의라.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면 구분할 수 못하는 거예요.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념이 없어, 우리는 이념주의 같은 건 없어, 이념은 옛날 이야기야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아닌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2016년 4월 13일 이후로 이 자체가 이제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의 현재의 어떤 위치, 요 위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상황을 봐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요소,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의 요소를 딱 잡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자체가 역사를 이야기한다, 어떤 정치를 이야기한다, 그럴 적에 가장 중심되는 국가의 이슈,
현재. 그거는 뭐냐면요. 이게 경제잖아요, 경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경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역사 가운데서. 현재 이렇게 경제가 된 것을 대해서 우리의 역사, 현재 이렇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요 이야기를 지금 해놔면은 다음에 당대에,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그때 이야기한 평가가 맞다, 안 맞다.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 올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서 과거에 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변화가 온다, 이런 영향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현재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태를 가지고 인류사 이해를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이게 장차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보는 거 있어요.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할 적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국가 전 국민들 다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렇게 경제 성장은 전 세계 유례가 없잖아.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몰랐는데, 우리가 이래 됐는지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본단다. 안 그러면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데 우리나라 경제 위상이 보통이 아니다. 여기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 나가면은 대한민국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만날 별로 뭐 잘 산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른 나라 볼 때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11개 국가가 1조 달러를, GDP 1조 달러를 넘는 그 국가 중에 우리가 어느 데 또 들어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갖고 맨날 지적당하던, 이것도 못하는 나라, 저것도 못하는 나라, 뭐 맨날 그런 소리만 들어왔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전 세계 인류가 우리를 집중하고 있다. 그것이 그냥 뭐 어제 오늘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제 이야기만 그런가요? 미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 되는 트럼프가 한국이 잘 산 나라라고 그 자존심 높은 미국 사람이 그 코를 깎으면서 자기 스스로 코를 깎으면서 방위비 분담 100% 자기들이 미국 군인들이 대한민국 와서 주둔하는 그 내용을 어떤 분명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맡아 나가고 자기들도 맡아 나가는데 그거 한국이 부자니까 다 맡아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미국의 자존심 자체를 아주 팽개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이고 우리 죽었다. 아이고 우리 이제 돈이 없는 나라가 이걸 다 부양해 본다면 어떻게 할고 이러지를 않는다는 게 우리가 그래 분담하러 간다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방위비 분담인데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국민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는 이제 가난해지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만큼 우리는 지금요 경제력 자체가 탄탄해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것은 오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어떤 서양국가라든지 발전된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수백 년에 걸쳐온 어떤 이력이 있어갖고 경제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그걸 누구든지 저런 나라는 역사가 있고 분명하다. 그래 되는 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눈으로 뻔히 볼 정도로 적어도 50년 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전에 이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그 50년 전 이런 몇 년 할 때 나 현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요. 적어도 1988년 서울 올림픽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렇지 않았다.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우리는 우리 국민이 잘 살다라는 것에 대한 일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위치가. 다른 나라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잘 사는 국가,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은 수백 년 이상 되어지는 경제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가 발달되어오는 과정에서 저가 지금 자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30년밖에 안 된다. 30년.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벤치마킹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벤치마킹 하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잘 살게 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새마을운동을 배워간다, 안 그러면 학교 제도를 통해서, 안 그러면 무슨 보험 제도를 본단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요, 벤치마킹 해줄 수 있는 다른 여건이 없어요. 다른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신기루 아니야, 신기루. 신기원이지, 신기원. 응? 신기루가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생각을 개인이 야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됐느냐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도 말을 못해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다음에 있을 미래에 대한 것을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잘 사는 국가가 이만큼 잘 사는 건 이런 이유가 분명히 되니까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따라가봐도 우리를 위해서 따라와서 벤치마킹을 해도요 할 수가 없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인 아니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정인이라 눈으로 뻔히 본 거예요. 눈으로 뻔히 봤는데도 말 못하고 있어요. 눈으로 뻔히 본 이 차이를 느끼고 있으면서 말 못하면은 과거에 있는 역사 지금 이야기를 해갖고 뭘 그거 우리가 지금 득이 되고 다음에 후손들이 득될 이야기가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것을 분명히 좀 절실하게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국가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는 내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란 그렇잖아요. 국가는 또 다른 정권이 바뀌어가고 또 이름이 어떻게 불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자손들이 또 살아가는 거거든. 내 당대에 있은 이야기도 말 못하면서 다음에 내 자손들이 내가 살던 이때의 이 이야기를 다음에 그 시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버리면 미래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무도 연결을 못해. 지금 이 이야기를 이건 대단히 우리 개인이 이걸 아주 절실하게 봐야 돼요. 30년 돼도 않은 이 역사를, 경제적인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요런 요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걸 말 못하는 국민들에 가면요. 그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습관들 중에서도 개인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과거에 10년 전의 일, 자기 일이야, 자기 일. 내가 성격이 어땠다. 내가 살던 환경이 어땠다. 지금 있는 내 삶에 대한 내가 이런 행동을 볼 때, 내가 이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야. 하는 이 요소를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자기의 삶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근데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냥 어리쁘게 니 어떻게 살래 하면 뭔가 머리가 삥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뭐 가진 건 돈도 없고 뭐 없는 것만 잔뜩 이야기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용 없는 사람들이 신용 없는 자기의 삶도 이야기 못하는 정도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같으면 되지만은 한 50 넘어오고 60 넘어오면서 앞으로 10년 어떻게 살게 살아올 날이 얼마 안 남는 사람한테 그런다 하면요. 그러면 정말 뭐 욕 들어도 뭐 어쩔 수 없죠. 참 머저리 같다 하는 욕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그래 살 수 있어? 개인도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시대에 인류사라는 어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가 30년밖에 안 된 이 역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서의 이 경제 부흥을 이루는 그 역사가 있느냐. 이 역사를 지금 이걸 붙잡지 않으면은 30년 동안 이루어진 이 내면적인 이 요소에 우리가 힘을 모으지 못하면은 다음 때는 도대체 뭐 붙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대학 공부를 애들 많이 시켜갖고 그 희망을 그래요? 대학 나오도 지금 전부 다 직장이 없어하고 쩔쩔매는데 아주 중요한 조서라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후손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내력을 전달해줘야 될 분명한 역사적인 지금 어디 길목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가는 국민교육원장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고인이 된 박정희 대통령 때 역사의 교육 현장이라고 애웠는데 그 고등학교 때 애워나니까 그 앞부분에서 우리는 민족 정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래 됐어요. 제일 앞에 한 문장은 다른 건 제가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그건 안 잊어버려. 하도 워낙 애운다고 그래 했으니까. 우리가 개인의 삶은요 반드시 어떤 후손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었다면 후손이 없는데 내가 있었으므로 후손이 있는 문제는요 내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후손만 덩그러니 놔놓고 내가 가도 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실하게 돼, 절실하게. 우선 우리나라에 저는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세계사라는 어떤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요소, 이게 세계사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1950년쯤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분단되어진 역사는요, 바로 우리 민족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요소다. 왜? 아주 중요해, 이거는. 분단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한 4천만 정도 되고 이제 5천만 되어진 그 당시에 3천만 정도로 된다던 그 당시에요. 1940년, 50년 때는 3천만 민족이라고 해요. 3천만. 합해 3천만인데 어찌든지 그때 엄청난 베이비 붐이 일어나가지고 3천만, 4천만, 남한만 3천만, 4천만, 그걸 지금 5천만 이야기하잖아. 남한만. 이것이 바로 이념 문제. 분단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1950년 사건을 지나오면서 남쪽에 있어서 이 구조는요, 어느 누가 이념적으로 다른 이념이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하나의 이념으로 나온 거예요. 뭐냐? 국가 위주예요, 국가 위주. 국가 위주로 잘 살아야 된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분단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라고 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볼 때 분단은 또 하나의 기회였던 거예요. 기회. 1950년에 있었던 세계사 전체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냈던,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그 위치에 섰던 우리가 공산주의 넘어갔다면 또 달라요. 북한하고 같이 완전히 통일돼가지고 공산주의를 했더라면 또 달라요.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 못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요소, 그걸 보는 거예요. 즉, 이념이 하나로 돼 있는.
다른 이념이 들어가지 않고 민주주의도 없었고 공산주의도 없었고 공산주의를 대체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요소만 모토만 있었는데 다른 이념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3천만 되는 국민들이 4천만 되는 국민들이 똘똘똘 오로지 하나의 이념에서 있었다. 그게 얼마나 경제력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소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다른 나라 비춰보면 돼요. 각 나라마다 비춰봐요. 그게 젊은이가 없어갖고 사람이 없어갖고 인구 5천만이 안 돼서 인구 3천만이 안 돼서 못 산 나라냐?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고 자원이 훨씬 많고 좋은 자원이 많이 있음을 불구하고 왜 저들이 경제 부분에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세월을 보냈느냐?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다 다르고 이념 부분이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이념 갈등이요. 다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절에 이념적인 부분을 하나도 우리가 검토를 안 했다. 어떤 이념이 들어갈 수도 없는 오로지 나라 잘 사는 쪽으로만 몰아간 거예요. 몰려간 거지. 누가 뭐 가자 안 가자 이런 거 이념에 대해서 왜 공부 안 하냐 이런 까지 말도 필요 없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1950년대 온 국민들이 하나의 이념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있는데 앞에 있었던 역사가 어떤 역사하고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국민들이 아무런 어떤 동료가 없는데 어떤 반응도 없고 바람도 안 부는데 그냥 가자 하니까 갔느냐?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 있었던 우리 국가 내에 잠재적인 힘이 있잖아요. 잠재적인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구조가 1919년으로부터 넘어오는 일본 강점기 때 있었던 형성되어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국민들 전체가 교회로 중심해서 일본 강점기를 지내온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거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7가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지금 현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요소를요,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분명하게 1950년 이후에 공산주의를 물리친 6.25 사변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뭉쳐진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 자체가 소련에서부터 중국으로부터 전부 다 벌겋는데 남북 통일됐으면 분명히 우리는 공산주의로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작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6.25 사변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 하여금 똘똘 뭉쳐서 공산주의를 배격한 그 내용에는 앞에 있었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느냐? 1919년부터 넘어오는 3.1운동에서부터 기점이라 3.1운동의 기점이 되어갖고 교회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정신적인 구조를 하나로 뭉치는데 하나 리드하는데 방향이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다양한 방향이 나올 때에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그늘이 있잖아요. 일본 통치 구조. 그 구조에서 내부적으로 국민들을 뭉치게 만들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토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은 지났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아니라 전 세계를 비교해서 교회에서 지향하는 교회에서 교회 나오라, 교회에서 전도한다,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누리라 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 지금 어느 누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간에 교회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할 때 교회가 들어온 지가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럼 이 외국에서 들어왔다 가는 이 교회인데 교회가 전도를 할 때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 일정강점기 때 뭐 했느냐? 6.25 사변 때 뭐 했느냐?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현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30년 동안에 일으킨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 엄청난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남겨놓으셨던 이 엄청난 승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후손들에게요, 죄를 짓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건 말이요, 분명히 남겨놓아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끈인데, 이 끈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말이요, 형태를 남겨놓지 않고 뭉개뿌린다. 이건 엄청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3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하나가 바로 이 분단이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2개 또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